예,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죠. 이유가 뭘까요? 자,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진심이, 진정성이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국회가 바쁩니다. 국가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고 그 국가 해체는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지금은 뭐 다른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 우리 지지자를 지금 결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우리 지지층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예, 오늘 나온 서울시민 정당 지지도 조사가 있습니다. 예, 11월 23일부터 24일간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 서울시민 정당 지지도가요. 민주당이 38.8, 국민의힘 34.9, 지지정당 없다 12.7,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이렇고요. 다음 장이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오세훈 26.4로 앞서고 있고요. 나경원, 김민석, 정원호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조국, 이준석, 신동욱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과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 밖의 후보 개인 경쟁률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희 후보 우리 패널들에게 일단 빨간색으로 돼 있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년에 누가 선출될 것 같으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좀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예, 오세훈, 나경원, 구고나는 뭐죠?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이 될지 나경원 의원이 될지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아주 궁금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 오세훈 짧게 이유를 들어볼게요. 뭐 오세훈 시장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 이른바 에펠탑 효과라고 우뚝 서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정당 지지도하고 뭐 차이가 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 내에 있죠. 그다음에 개인 선호도는 우뚝 서 있죠. 그렇다면 이건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현상으로 봐야 되고 서울의 유권자 지형이 사실상 약간 그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는 다르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내 경선과 또 결국 최종 시장 선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성친 부대변인 왜 나경원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저는 윤호개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축출 과정이 다 완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윤호개인 세력과 다른 한동훈 전 대표나 탄핵에 찬성했던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윤호개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나경원 후보가 저는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 대변인, 지금 50대 50 여론조사와 당심 50대 50으로 후보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7대 3, 그러니까 당심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걸로 보세요? 전 당연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경선 룰을 지금 바꾸겠다라고 초안을 만든 사람이 나경원 지방선거 그 기획단인가요? 네,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이고 그 기획단에서 5대5 룰을 7대3 룰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뜻대로 장동혁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이 경선 룰에 의해서의 어드밴테이지를 나경원 의원이 볼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이냐. 그래서 과연 이 계엄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의 그런 입장과 나경원 의원의 입장 사이에서 나경원 의원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연말 12월 또 내년 초 설 민심 등등을 들어보고 그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계엄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게 될지 경선룰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때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자, 민주당에서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많다 보니까 출마자들의 면면이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홍익표, 박용진, 정원호, 김민석, 강훈식 둘, 넷, 여섯, 여덟, 10명이 지금 넘어갈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한강버스든 종묘 앞 개발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지우고 한 번씩 써주세요. 민주당에선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으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얘기하면서 지금 이미 박홍근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할 것 같죠? 곧 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고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실제 후보가 될지 한번 저희가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저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아무리 부대변인이지만 저렇게 저기는 전직 대변인이 저렇게 물음표를 다르면 이 토크가 안 되잖아요. 자, 박주민. 예. 왜 박주민입니까? 저는 권리당원 지금 그 비율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내년 컷오프는 100%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에 따르면. 그렇다면 강성당원이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리한데 제가 보기에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너무 설화 리스크도 많고 지난번 오찬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후보인데 김민석 총리는 2002년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때 잘 나가다가 그때 이명박 시장과의 지고 나서 18년 낭인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성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다음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일까? 박주민 의원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김경 대변인은 왜 제3의 인물이에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딱히 두드러진 분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든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꼭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제3의 인물을 내세울 수 있다. 특히나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이겼던 걸 보면 조순 그리고 고건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까지 다 3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음표 김지욱 대변인. 김민석, 강훈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시죠. 일단 저 두 분을 모르겠어서 제가 물음표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 한 10분 정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강점과 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경선 현장에 올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난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시죠. 제가 한번 재미있자고 판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